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을 센터 외과 원장 최규성입니다. 오늘은 말 대신 행동으로 강아지들의 시그널이나 징후, 응급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물을 갑자기 많이 먹는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워낙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제 정보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가 뭔가 병적으로 먹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의 원인이 신부전이나 푸싱이나 호르몬 질환 쪽 문제, 아니면 당뇨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어서 아기의 건강을 의심해보고 건강검진을 해보시면 좋겠죠. 허공을 보고 이제 파리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신경계 문제, 뇌쪽 문제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MRI 촬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항경련제를 먹는다든지 함으로써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귀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트리버 걸어가면은 보통 엉덩이를 많이 실룩거리면서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관절이 아프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줄게 되고, 한 걸음을 뛸 때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면서 걸으면 훨씬 뒷다리를 옮겨도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걷는 거거든요. 소형견 아이들도 뭐 포메나 푸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선천적으로도 이제 고관절 이용성이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만성적으로도 관절염이 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실룩거리면서 걸으면은 확인을 해봐서 외과적인 개입을 하면 좋겠죠. 행동이 그냥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배변 배뇨를 잘 가리다가 어느 순간 배변 배뇨를 잘 가리지 못한다든지, 흔하게 오는 것 중에 한 개는 뺑글뺑글 돈다든지, 새벽에 잠이 줄어요. 그래서 계속 짖는다든지, 뒤로 가는 걸 까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 앞으로만 가요. 아니면은 구석에 들어갔는데 뒤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인지기능 장애 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인지기능 장애가 맞는지 점수로 도식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해보면서 도식화해보고, 최근에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어서 약물을 먹었을 때 많이 해소가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행동이 변했던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산책을 하다가 주저앉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절염이나 디스크 그런 증상을 초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아이가 산책 시간이 준다든지 산책을 싫어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보통은 이제 쓸개골이거나 고관절이거나 아니면 십자인대, 산책할 때 갑자기 스텝이 꼬이는 것처럼 다리 한쪽을 살짝 드는 임상 증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모르셨죠, 왜 그런지는. 근데 귀여워하고 마치 약간 기분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뛰는 거였는데, 첫 번째로 의심해볼 수 있는 건 쓸개골이고요, 두 번째는 고관절, 나머지 세 번째는 신경계인데, 이제 한 개씩 붙여나가다 보면은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무리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고, 그 무리 생활에서 내가 아픈 게 티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무리에서 도태되는 거다 보니까 삶과 직결되거든요. 내 아픔이 드러나는 게. 최대한 나의 통증을 드러내지 않죠. 자기 자신이 늦게 발견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은 다 동물이다 보니까 본성이어서 보호자님이 놓치실 수밖에 없어요. 건강검진을 미리 해주시는 게 우리 아이를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생활하는 걸 것 같아요. 응급상황에서 이제 보호자님이 첫 번째로 사실 해주셔야 될 게, 동물병원은 되게 특수한 상황인 게, 저희가 치료받아야 될 아이는 강아지나 고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증상, 아픈 데를 아이가 말해주지 않아서 보호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세요.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흉내까지 내면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심정지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응급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촬영을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게 좋죠. 보호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셔하는 게 TC라고 해서 기도협착증이랑 리버스 스니징이랑, 근데 둘 다 사실 아기가 엄청 넘어갈 것 같아요. 리버스 스니징은 보통은 이렇게 들이마시다 보니까 진짜 아기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곧숨 못 쉴 것 같고, 기도협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울음소리처럼 컹컹 약간 뱉는 느낌처럼 하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영상을 찍고 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강직, 기절, 이것도 생각보다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강아지들이 기절하는 이유가 이제 우심부전 때문에 기절하는 경우가 있고, 강직은 보통 뇌 쪽 문제거나
아니면은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아예 방향이 다른데 영상을 찍어주시면 훨씬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죠.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잖아요. 중독 물질을 먹거나 이물을 먹는 아이들은 보호자님이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예방하시는 수밖에 없죠. 뭘 해보실 필요 없어요. 대신 진짜 먹었어 안 먹었어를 확답을 주셔야, 먹은 게 확실하지 않다면 사실 구토처치라는 게 최근에는 주사처치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가끔 경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주사처치 약 때문에. 그런 사실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오시는 게. 집에서 직접 구토 처치를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신데 직접 구토 처치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과산화수소를 먹여가지고 동물병원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부작용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위궤양이 심해져서 췌장염까지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동물병원 내에서는 아예 주사 처치로만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주사 처치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 안전하냐 안전하지는 않지만 훨씬 그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구토 처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가끔 그러신 보호자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뭐 양파 먹어도 문제 없던데, 초콜릿 먹어도 문제 없던데. 그 사실 개체마다 다 자기들만의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거든요. 이 아이는 괜찮으니까 다른 아이도 괜찮아, 사실 그거는 알 수 없어서 항상 이물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접종 부작용. 접종이라는 거는 오늘 한번 접종하고 2주 뒤에 접종하고 한 달 뒤에 접종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없었으니까 두 번째 없어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었으니까 세 번째 있어가 아니라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접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꼭 봐주세요 하는데 처음 발생하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용기 코입이 붓거나 간지러워하거나 갑자기 막 긁는다든지, 아니면은 저혈압이 심하게 하면서 갑자기 구토를 심하게 하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그럼 빨리 오셔야 되겠죠. 빨리 오시면은 저희가 응급처치까지 다 도와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 이제 약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많이 나들이를 나가시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급격하게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알코올을 사용한다든지 얼음을 직접 갖다 댄다든지 그런 것들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젖은 수건 정도로만 감싸서 최대한 빨리 내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멸사병에서 생각나는데, 세탁기 건조기 돌리시기 전에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저희도 막 되게 안타깝고 속이 쓰리는데 보호자님은 자책감이 엄청나실 거라. 특히나 고양이, 강아지들은 잘 들어가진 않는데 고양이들 워낙 상자 같은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탁기나 건조기 돌리기 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지금 밖에 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CPR에 대해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도 검색하고 AI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좀 더 부족한 게 뭘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 있다면은 CPR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야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우리 아이인 거잖아요. 그 CPR 관련된 세미나를 듣고 왔을 때 심장이 멈추지 않았더라도, 사실 옛날에는 하는 거를 조금 금기시했었어요. 심장이 멈추지 않았을 때 굳이 애매해. 왜냐면 보호자님이 정확히 안 드시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된 바에 따르면은 보통은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이제 갈비뼈 부러지는 거라든지 근육통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확률이 2% 미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보다 초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가 더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ABC라 그래가지고 A가 이제 기도 확보, 숨을 넣으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건데, 사람도 그렇고 최근 트렌드는 이제 몸속에 산소는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산소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심장이 멈추는 것보단 나아. CPR을 진행하면서 기도 확보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ABC였는데 최근에는 CAB로 가고 있죠. 사람은 심장 단도기의 문제거나 아니면 혈관 계통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소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심장 질환보다는 중독이나 전신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소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20% 이상의 확률로 그런 CPR을 했을 때 병원에서 살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강아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CPR을 진행했을 때 병원에서 살아나가는 확률이 6% 미만이거든요. 사실 CPR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CPR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6% 미만이라면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런 중독이 생기는 상황을 예방하셔야 될 거고, 전신질환이 오는 상황을 예방하셔야 되다 보니까 전신질환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아기의 질환을 찾고 그 질환을 관리를 한다면은 최대한 CPR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말 대신 행동으로 나타나는 강아지들의 시그널이나 응급처치 아니면은 뭐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는 봄철 이제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